여러분, 기아 자동차가 한때 현대자동차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독립회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44년 설립된 기아는 현대차보다 무려 23년이나 앞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7월 15일 재계순위 8위, 28개 계열사를 거느린 이 거대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일까요? 기아차는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누적 적자를 분식회계로 숨겨왔습니다. 프라이드, 스포티지로 국민차 신화를 쓴 회사가 어떻게 이런 파국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삼성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논란 많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이야기는 한국 기업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987년 10월 실질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창업주 김철호의 아들 김석환 회장이 기아의 규모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시작됐죠. 기아차 사원으로 입사해 회장까지 오른 김선홍이 기아차 사장이 됐습니다. 봉고 신화의 주인공이자 재벌 오너 체제 한국 기업사에서 전문 경영인의 원조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기아는 주식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아 국민그룹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후에 기아 위기 때 번국민적인 기아 살리기 운동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했죠. 1987년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가 해제되면서 기아는 프라이드와 콩코드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1993년 세피아, 1995년 국내 최초 본격 SUV 스포티지를 연이어 출시하며 승승장구했죠. 특히 스포티지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포드와의 기술 제휴로 미국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 뒤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0년 김선홍 회장 취임과 함께 아산만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현재의 화성 공장이죠. 문제는 이 공장의 규모였습니다. 연간 60만 대 생산 규모의 초대형 공장에 투자된 금액은 1조 7천억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이 투자의 대부분이 차입금, 즉 빌린 돈이었다는 겁니다. 김선홍 회장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생산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기아의 부채 비율은 1995년 300%대에서 1997년에는 무려 500%를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6년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그만큼의 수익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기아는 정말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을까요? 1998년 5월 법정관리인 유종렬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차는 흑자가 4조 원대의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상 기업으로 보이던 기아는 사실 누적 적자 기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기아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주력사인 기아차는 흑자였고 일부 임직원과 경영진은 방만한 몇 개 계열사만 정리하면 충분히 자력 회생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삼성 음모론입니다. 삼성은 1993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통해 기아차 지분 10%를 공개 매수했습니다. 당시 기아차 우리사주 지분율 7.73%를 넘어서는 수치였죠. 공격적인 지분 매수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삼성은 지분을 6%까지 낮췄지만 기아차에 대한 공작은 계속됐습니다. 1990년 김선홍 회장 취임과 함께 삼성중공업 지분들이 기아차 소아리 공장에 있던 신차 봉고 J2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1997년 3월 중앙일보의 취재 헬기가 기아자동차 아산만 공장 상공을 선회한 일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1997년 8월 부도 유예 협약 직후 쌍용, 기아차 인수가 필요하다는 삼성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것입니다. 1999년 외환위기 청문회에서 김선홍 회장은 삼성이 금융계열사 등을 통해 빌려줬던 5천억 원대의 자금을 걷어들였고 결국 기아가 파산에 봉착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당시 기아차 인수와 관련한 정치권과 삼성 간의 뒷공작이 있었다는 녹취록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 처리됐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 투자를 중단하고 오히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5월부터 은행들로부터 3,600억 원의 협조 융자를 받아 근근히 부도를 막아냈지만 은행들이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을 포기하자 7월 15일 기아 자동차는 부도 유예 협약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자 기아는 10월 22일 전격적으로 화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 의해 거부됐고 10월 22일 총 1조 4천억 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기아차는 계열사를 반으로 줄이고 4,300여 명의 인원 감축을 계획했습니다. 협력사들도 문을 닫는 곳이 늘었죠. 기아차는 현금 일시불로 차를 구입하면 30%를 할인하는 프로모션까지 감행했습니다. 1998년 기아차는 무려 6,6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죠. 1998년 6월 기아차의 국제 입찰이 확정됐습니다. 현대차, 대우차, 삼성차, 포드가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차는 시장 점유율이 3에서 5% 내외였기에 기아차 인수가 절실했죠. 삼성차 영업사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조만간 기아차를 인수하여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보할 것이라는 응대 매뉴얼까지 있었습니다. 대우도 의욕적이었습니다. 기아를 인수하면 현대를 제치고 1위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은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IMF 사태로 삼성 자동차 자체가 부도 직전 상태였습니다. 1998년 출시한 SM5는 한 대가 팔릴 때마다 150만 원씩 손해를 받고 1999년 6월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입찰은 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과 재입찰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3차 입찰에서 입찰 사무국은 현대차에 손을 들었습니다. 기아차 인수에 가장 열심이었던 삼성차는 가장 낮은 점수로 탈락했죠. 현대차는 채권단으로부터 기아차 3.288조 원, 아시아차 1조 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2.52조 원을 출자로 전환받는 조건으로 기아차 지분 51%를 취득하고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1조 1,780억 원. 1998년 10월 19일 현대자동차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우려가 컸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합쳐지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7-80%에 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소비자 피해가 예견됐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 인수를 허용했을까요? 기아자동차는 회생 절차의 일환으로 기업 인수 합병을 추진 중이었기에 입찰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too big to fail, 즉 망하기엔 너무 큰 회사라고 판단했죠. 3만 명의 직원, 수많은 협력사회,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현대차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아를 완전히 흡수하는 대신 별도 브랜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이는 정부와 채권단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0년 10월 17일 기아자동차가 회사 정리 절차 종결을 신청하여 2000년 2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최단 기간인 22달 만에 법정 관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회생이 성공한 겁니다. 기아자동차는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 소위 왕자의 난과 맞물려 2000년 8월 30일 계열 분리되며 현대자동차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을 형성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를 독립 브랜드로 유지하면서도 플랫폼과 기술을 공유하는 시너지 전략을 펼쳤습니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달성한 거죠. 2005년에는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 디자인 경영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기아의 디자인은 획기적으로 변했죠. 기아자동차 사건은 한국 경제사에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무리한 확장은 위험합니다. 마켓 상황을 무시한 채 빛으로 규모만 키우면 외부 충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둘째, 분식회계는 결국 드러납니다. 4조 원대의 적자를 숨긴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뿐입니다. 셋째,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아는 EV6, EV9 같은 전기차로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현대자동차 그룹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의 거대 그룹이 됐죠.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 기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7-8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삼성 음모론의 진실은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엑스파일 사건으로 일부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와 불법 도청 증거라는 이유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기아자동차의 몰락과 부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